네, 이어서 상염색체 우성 MD를 보겠습니다. 자, 상염색체 우성 질환에서는 자, 특징이 이 작은 근육들, 특히 이제 얼굴 부위 그리고 디스탈 파트, 이제 손이나 발가락 같은 자, 그런 부위에서 나타나는 그런 PMD를 예, 특징을 보인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보이는 자, PM들의 종류들을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얼굴, 어깨, 위팔 이 영양증 해서 이 제목 자체가 이제 나타나는 그런 부위예요. PMD가 나타나는 부위. 그래서 얼굴과 어깨, 위팔 자 이런 데서 주로 PMD를 보인다라는 거고요. 전체 PMD에서 10% 정도 차지한다고 하네요. 자, 예후는 양호하다. 괜찮다. 그지? 그리고 자, 성장기 전의 아동이나 또는 3, 40대에서 발생이 되는데 하여튼 뭐 나이에 따라 증상은 다양하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징적인 양상이 바로 제목에 나와 있듯이 얼굴 근육의 장애다. 특히 눈 돌림근, 입 둘레근, 예, 눈 둘레근, 입 둘레근 위주에서 주로 나타나고, 자, 따라서 이제 뭐가 안 될까요? 이런 둘레근의 역할들이 잘 안 된다, 그죠? 따라서 둘레근의 역할이 입술을 다물고 불기, 뭐 이런 건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눈 둘레근도 역시 눈을 감는 역할을 하는데, 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임상적인 양상을, 이제 특징을 보면, 증상은 입술 어무리기, 휘파람 불기, 빨대로 마시기. 자, 이런 게 잘 안 된다. 약화가 온다. 그리고 자, 잠잘 때 약간의 눈이 떠여 있다. 즉, 꼭 감지 못한다. 왜? 그쵸. 이런 둘레근의 약화가 전형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또 하나는 어깨 처짐. 그래서 이 어깨 처짐은 목 부분의 근육의 그러한 이완, 약화 때문에 어깨 처짐이 나타난다. 자, 코츠병이 있는데요. 이 코츠병은 토끼 눈의 특징을 가지는 질환이에요. 코츠 디지즈. 그래서 토끼 눈이 어때요? 빨간 눈을 가지죠. 따라서 뭐냐? 이 망막에 삼출성 망막염. 그래서 망막 자체가 이런 색깔이 변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는 게 코츠병이다. 따라서 얼굴 부위에 이렇게 나타나는 PMD와 함께 망막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또 특이성을 가지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자, 코츠병 좀 기억을 한다. 자, PMD에서 눈동자에 어떤 망막에 염증이 있는 그러한 PMD는 얼굴, 어깨, 위팔 이 영양증이 특징입니다. 앞 이마 주름이 상실됐다. 이 주름이 상실했다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이게 힘이 없어졌다, 약화가 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역시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입 둘레근의 약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웃을 때는 입꼬리가 올라가죠. 이렇게. 하지만 이런 둘레근의 약화가 있기 때문에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고 미소를 지어도 입술의 모양이 그냥 일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 위팔뼈 어깨 관절 주변의 근육에 약화가 와서 날개 어깨뼈가 생긴다. 자, 어깨가 이렇게 뒤로 과다하게 나오는 걸 윙 스캐플라, 날개 어깨뼈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 날개 어깨를 어깨뼈를 잡아주는 근육의 약화로 날개 어깨뼈가 생기고, 역시 어깨 높이 이상으로 물건을 들어오지 못한다. 이게 다 이런 근육들의 약화로 일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앞톱니근, 자, 앞톱니근은 이거와 관련이 있죠. 날개 어깨뼈와 그 다음에 등세모근 마름근 이런 것들이
물건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거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 그죠? 자, 그리고, 자, 이런 근육들이 이제 조기에 침범이 되고 빠른 속도로 위축을 보이는 게 특징이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징은 다리로 내려와서 역시 다리 근육도 약화가 오고 척추 약화가 와서 척추 약구분증, 다리의 풋드롭 등의 그런 장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갑니다. 손도 역시 약화가 온다. 위스트 드롭이 나타나고 예, 자 그러한 이제 특징들이 전체적으로 나타난다. 자 그런데 다른 PMD와의 또 특징이 하나 있네, 그죠? 가성비대는 없다. 그래서 이 얼굴, 어깨, 위, 팔, 이 영양증, 즉 이 상염색체 우성에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얼굴, 어깨, 이 PMD는 이 뭐 조가수, 그러니까 풋드롭, 위스트 드롭 이런 약화는 있지만 뭐가 없다. 가성비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솔직히 이제 가성비대는 아까 우리 잠깐 봤지만 이 근조직에 봤을 때 PMD가 오래 진행이 되었을 때 그리고 시비얼하게 좀 심각한 PMD일 때만 이런 가성비대가 나타나요. 따라서 지금 보고 있는 얼굴 어깨형은 예후가 양호하다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죠? 예후가 양호하고 그렇게 시비얼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다. 응? 그리고 증상도 어, 뭐 성장기 전 아동이 나타나지만 주로 이제 3, 40대에서 발생될 수도 있고 즉 PMD가 그렇게 오래 진행되지 않는 PMD 중에 한 개다. 따라서 이렇게 오래 지속되고 시비얼하게 나타나는 가성비대는 없는 게 특징이다. 그리고 예후가 좋다고 했죠. 뭐 수명이 정상적으로 이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이에요. 다른 PMD와의 좀 차별이 있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뭐 이 구축 방지는 모든 PMD가 같은 물리치료 중재예요. 목표입니다. 약화가 있기 때문에 구축을 방지해야 된다. 따라서 초기에 치료 원칙에 꼭 목표로 우리가 이걸 이제 삼아서 일단 구축을 방지하는데 물리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근 강화하고 되고 예, 뭐 운동으로 지금 좀 전에 봤듯이 악구분증, 뭐 풋드롭, 그 다음에 예, 풋드롭, 위스트 드롭 이러한 이제 기형들을 예방하고 자, 이 역시 호흡 운동 중요합니다. 이 호흡 운동은 모든 PMD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이 부분은 거의 뭐 모든 PMD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물리치료 중재와 동일시하게 적용될 수 있는 치료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뭐 나오네요. 이 PMD 중에서 가장 양호한 PMD가 얼굴, 어깨, 윗팔 MD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예, 상염색체 우성 MD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성입니다. 그래서 우성은 얼굴 쪽, 먼 쪽 근육에 주로 이제 발현이 된다고 했어요. 자, 따라서 두 번째가 어린이에게 나타나는 얼굴, 어깨, 위팔형. 뭐 딱 그냥 그 이 제목이 이제 정상을 의미를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 어디에? 얼굴 쪽에 나타나는 그런 PM이다. 그래서 유아니까 당연히 1세 이전에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유연증. 자, 유연증은 여기 이제 이 아동이 지금 유아 얼굴 어깨형인데요. 미소를 지을 수 없고 유연증이다 말은 이 둘레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입술 주위 또는 입술 근육의 약화는 입술을 다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침 같은 것이 계속 이제 흐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영어로 드로링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거죠. 침이나 음식물 같은 게 이제 떨어진다. 미소를 지을 수 없다.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역시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거고요. 의외로 이제 유아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에 진행이 빠르다. 특징을 갖고 있고 얼굴 전체에 마비도 나타날 수가 있다. 따라서 두 번째 유아의 얼굴 어깨형은 주로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눈을 감는 것, 입술을 오므리는 것, 이런 것들이 안 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세 번째 어깨 종아리형. 자, 어깨와 종아리에 나타나는 증상이네, 그죠? 그래서 종아리에서는 앞정강근의 침범으로 풋드롭 나타나고, 어깨는 어깨 근육의 약화로 얼굴 어깨 위팔리 영양증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더라. 네, 뭐 요건 이렇게 특징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 사진은 지금 어깨 종아리형 PMD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가 안구형이에요. 그럼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예, 안구 근육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완전 안구 근육마비까지 볼 수가 있는 안구형 MD가 되겠고요. 자, 눈꺼풀 처짐, 눈꺼풀이 계속 밑으로 처져요. 그래서 이런 눈꺼풀 처짐증이 나타나고, 안쪽에 있는 안구 근육에 문제도 나타나네요. 그래서 복시나 사시 등도 나타납니다. 자, 눈 주위에는 이마근이나 눈둘레근 침범이 되고, 자, 요 이제 요런 건 특징이죠. 안구 얼굴형이니까 눈 주위에 나타난다. 뭐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특징적으로 요런 거 이제 한 개씩 나와요. 뭐 어쩔 수 없이 기억을 이제 따로 외울 수밖에 없다, 그죠? 삼킴 장애. 그래서 디스파지아가 나타난다. 즉 어디? 자, 이쪽에 있는 근육, 목과 관련된 또는 혀 이런 근육들 역시 한 반 정도에서 약화가 나타나더라.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안근, 인두. 자, 안근, 눈, 인두는 어디예요? 이제, 예, 인두가 바로 이제 삼킴과 관련된, 그런 근육들 분이죠. 따라서, 뭐 장애? 삼킴의 장애. 저 인두형의 특징이다. 삼킴 근육과 관련된 이제 숨내 근육들이 있는데, 요건 이제 내신경, 우리가 숨내에 있는 숨내에서 나타나는 그런 내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숨내 근육의 침범도 함께 나타날 수가 있다. 자, 인두형이니까 인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삼킴과 말하는 것의 장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성의 마지막으로 먼 쪽이에요. 먼 쪽의 근육에 나타나는 그런 PMD가 먼 쪽형이라고 합니다. 우성이죠. 자, 희귀하다 좀. 그러니까 드물게 나타나는 PMD고 보통 45세 이후에 이런 증상들이 보여요. 주로 손에 있는 작은 근육에서 침범이 되더라. 그래서 특징은 먼 쪽 근육의 위축이고, 이게 더 진행이 되면 몸 쪽으로도 올라올 수 있다고 하네요. 그죠? 그래서 손가락, 뭐 손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상지까지의 약화를 초래하는 그런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 먼 쪽이니까 다리 쪽 근육, 손 근육의 약화로 풋드롭, 위스트롭의 장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 분류별로 한번 좀 특이한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은 122쪽, 123쪽에 있는 표예요. 그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듀시에는 형. 자, 듀시에는 형이 유전어로 무슨? 예, S와 관련된 성염색체와 관련된 PMD. 그리고 팔다리 쪽이 자, 상염색체죠. 성염색체가 아닌 상염색체에서 열성입니다. 그죠? 열성과 관련된 PMD고 얼굴 어깨가
상염색체에서 우성과 관련된 PMD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거다, 그죠? 그래서 이게 한 60%, 이게 30% 차지한다 그랬고, 요게 한 10%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그 특징을 가진 것들을 이렇게 모아봤는데요. 자, 두시에너형은 PMD에서 가장 severe,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PMD에서 볼 수 있는 증상이 다 나타난다, 그죠? 가성비대가 나타나고, 호흡근, 심장근 약간 나타나고, 뭐 전체적으로 골반에서 다리로 상지, 얼굴까지 다 나타나는 그런 듀시에너형. 자, S기 때문에 성과 관련됐어요. 그래서 남자 가성비대 있어요. 골반 넙다리에서 나타난다. 초기. 자, 안면부까지 가기에는 좀 희귀하다. 희귀. 희귀가 뭔 말이에요? 없는 건 아닌데 간혹 보인다. 간혹 나타난다. 나타나기는 한다. 그런 뜻이다. 그죠? 진행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20대 전후로 이제 사망을 할 수도 있다. 기형은 흔하다. 그죠? 당연히 근육을 못 쓰고 관절의 구축이 오기 때문에 기형은 나타나고, 예, 반성, 즉 성염색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팔다리음형 상염색체 열선 유전에 PM되고 남녀 구분은 없네요. 가성비대는 흔하지는 않아요. 이제 예후가 좋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골반과 어깨 부위에서 초기에 발현이 되고 안면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차이점이다, 그죠? 이 얼굴 어깨형, 즉 우성과의 차이점이다. 자, 진행은 그냥 중간 정도 진행이 되고 기형은 예후가 좋은데 뭐 이 그 예후에 따라서 우리가 좋지 않게 계속 또 진행이 악화되는 경우가 이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형은 간혹 보인다. 특히 풋드롭이나 또는 악구분증 같은 그런 근약화로 나타나는 기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성과 관련이 있다. 얼굴, 어깨, 위, 팔, 근육형은 좀 늦게 발현이 되고 좀 늦게 봐요. 그래서 사춘기 때 남녀 구분은 없습니다. 상염체제이기 때문에 가성비대는 희귀하다라는 말은 이제 간혹 보인다. 그지? 자, 그리고 초기의 이완부는 어깨다. 제목 그대로네, 그죠? 얼굴, 어깨, 어깨 부위. 안면은 당연히 있습니다. 얼굴, 그죠? 제목에서 얼굴이다. 진행은 느리다. 뭐 그만큼 예우는 괜찮다는 거고요. 귀형은 귀하다. 뭐 귀함으로 썼겠죠. 가끔 있겠죠. 또는 흔치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우승과 관련돼 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분류, 금방 했던 거 분류예요. 이렇게 좀 기억을 잘 하시고 꼭 하세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전체적인 이제 이 전체적인 PMD의 전체적인 증상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PMD 전체 증상이에요. 자, 주로 이제 몸쪽 부위에 에서 주로 나타난다. 근육의 저하와 이축이 주로 몸쪽이다. 그러니까 허리, 엉덩이 이쪽 부위에서 나타나서 이제 점차적으로 디스탈 파트로 이제 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힘줄 반사는 양측성으로 감쇄나 소실 되고 이와 더불어 이제 관절의 구축이 온다. 자, 힘줄 반사는 여기서는 근약화 때문에 온다고 보면 돼요. 아무리 반사가 정상이라도 뼈를 들어올리는 힘마저 없다면 나타날 수밖에, 이게 힘줄 반사는 당연히 감쇄되거나 소실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힘줄 반사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약화가 온다. 신경계 손상은 바로 안 오는 거였다. 근데 이제 이 근육의 약화가 진행성이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감쇄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이제 서지 못하고 앉고 그리고 누워지고 해서 보행, 의자차 단계, 침상 단계 계속 진행이 되고 더 심각해진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보행 단계 3에서 50세에서 뭐 동작이나 장애를 보이기 시작하고 가성 비대가 나타나고 주로 이제 초기에는 몸쪽 근육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점차 갈수록 자 다리로 내려가고 예, 뭐 초기 지금 같은 초기네요. 예, 초기에는 넙다리, 엉덩이, 볼기근 초기에 나타나고 자 그리고 또 몸통과 다리 이음뼈 예, 근약화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나타납니다. 다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을 때는 기저면을 넓히게 되는 거죠. 힘이 없기 때문에. 일단 뭐 기저면이 넓혀지고 양팔을 벌려서 이렇게 서게 된다. 일단은 균형을 잡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되겠네요. 자, 약화가 더 증가됩니다. 그리고 하지로 아랫다리로 갑니다. 따라서 팁토 워킹, 비틀거림, 오리걸음, 그리고 쉽게 뭐 피로감이 온다. 타일드 게드. 이렇게 쉽게 피로한 그런 게이트를 겪는다. 여러분 뭐 오래 걷기 등산하고 나면 어때요? 다리 쭉 벌리고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하면서 그런 모양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걸 타이트 게이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성비대는 더 진행이 되네요. 예? 비유가 동반해 더 진행이 됩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의자차 앉아서 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의자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목발 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왜? 팔, 이음부의 근육까지 약화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엉덩이 허리에서 다리로 그 다음 이제 위로 올라오면서 팔, 이음의 근육까지 이런 약화가 나타나더라. 그리고 이제 얼굴, 인두의 침범, 그리고 이제 결국적으로는 이렇게 침상 단계까지 이제 진행이 가더라. 그래서 20세에 이제 이렇게 사망하는 케이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PMD에 대한 우리가 의학적 검사법은 이제 아까 했어요. 크레아틴, 인산의 활성 검사 봐야 되고, 뭐 생검을 한다거나 근존도 한다거나 해서 이제 그렇게 의학적 검사를 하면 되고, 이러한 이 신체적인 평가도 같이 이제 곁들여서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자, 첫 번째가 가우스 사인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이 PMD는 다리에 특히 다리에 이제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누워 있고 나서 일어날 때 바로 일어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적인 이러한 그 자세들을 보이면서 결국에 이렇게 이제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러한 이 일어날 때의 특징적인 자세 모션들을 여기서 가워스 사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 요건 이제 지금 다 설명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예, 막구비, 척추, 넙다리 약화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인데 결국 딱 일어섰어요. 이제 섰어. 이 서 있는 모양을 보면 전형적으로 앞구비가 나타나고 오리 엉덩이 같이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다리의 기저면을 지금 옆에서 보니까 모르겠지만 앞에서 보면 기저면이 상당히 넓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서 있는 자세도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배를 쭉, 엉덩이를 뒤로 쭉, 그 다음에 기저면을 넓혀서 이렇게 서 있는 자세까지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메온스 징후인데요. 자, 옆에 보시다시피 우리 어린아이는 뭐 1세가 됐던 1세 미만이 됐던 자, 겨드랑이 쪽에 부모님이 손을 놓고 이제 아이를 들 때 이렇게 싹 겨드랑이 쪽에 손을 놓고 들려고 하면 보통의 아이는 여기 힘을 줘요. 그죠? 어깨에. 힘을 줘서 싹 들린단 말이죠. 헌데 이 약화가 있으니까 특히 팔 이음뼈 약화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힘을 못 주고 예. 부모님의 손이 이렇게 쑥 빠지는 거죠. 위쪽으로. 이러한 징후를 메ion스 징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버 테스트. 이거 들어본 거죠, 오버 테스트. 넙다리 근막 긴장근의 단축 검사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넙다리 근막은 어떨 때 씁니까? 보행할 때 쓰는 거잖아요. 무릎을 구부리고 엉덩 관절을 구부릴 때 주로 이제 이 활용이 되는데 이걸 쓰지 못하니까 단축이 오고, 따라서 이게 단축됐는지를 평가하는 오버 테스트. 또 하나가 엉덩 관절 굽힌근의 테스트. 역시 이것도 우리 엉덩 관절의 이제 활용도가 떨어지고 근의 약화로 구축이 왔을 때 평가하는 토마스 테스트, 즉 엉덩 관절 굽힌근의 단축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이 기능 또는 신체 평가, PMD의 그런 신체 평가들이 되겠고요. 중재를 좀 볼까요? 자, 중재. 자, 중재는 이게 일단은 전체적인 중재의 툴인데, 구축이 오니까 열치료, 통증이니까 전기, 뭐 통증과 열 같이 하겠죠, 전기. 그리고 구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치료. 자, 운동치료에서는 ROM, 버침, 저항, 호흡, 유산소, 기능적 훈련, 도수치료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치료들의 목적은 바로 아래에 있듯이 관절 구축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서 근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수동운동, 유산소운동, 기능훈련. 자, 기능훈련은 우리가 지팡이나 보조 도구를 이용해서 보행을 좀 더 오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특히 지팡이 보조 도구는 우리가 지구력과 함께 그렇죠. 에너지를 최소한 아껴주는 거죠. 아까 뭐가 중요하다 했죠? 운동할 때 피로감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보행도 그냥 걷게 하지 말고, 그죠? 이렇게 지팡이나 보조 도구를 이용해서 피로감은 낮추고 유산소는 증가시키고 지구력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관절 구축에 대한 버침 운동 해야 되고요. 독립적인 보행, 최대한 연장이 금방 얘기했던 이 내용이 되겠고요. 자, 호흡근의 약화로 이제 사망을 한다 했어요. 따라서 호흡근의 약화를 예방 또는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호흡법 하면 되는데, 좀 쉽게 또 어린아이에게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풍선불기, 병불기 이런 것도 효과적이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법이 되겠고, 후기는 버침 운동 계속 나옵니다. 예, 버침 운동을 해서 구축을 예방하고 또 구축된 걸 감소시키는 걸 집중적으로 합니다. 자, 침범 부위 또 뭐 나온 내용인데요. 일단 초기에는 엉덩이, 허리, 큰 근육들, 그리고 후기에는 위쪽으로 가서 상체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는 디스탈 파트, 손 부분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자,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근육 질환 보고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 주차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